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날씨도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날씨도 되어졌고요.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나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선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지난 연말에 제가 또 해드렸던 내용이지만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본적인 잇몸 관리, 미리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관리 요령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치아가 아프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또 흔들려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떤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부터 관리를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서 내가 가진 치아, 그 치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잘하고 어떤 임플란트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들보다 그 횟수보다 오히려 스케일링을 하거나 또 잇몸 치료를 하거나 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예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치아를 관리하는 양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방법을 잘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서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보다 좋은 그런 그 습관이 되는 것 같고요. 건강을 지키는 데는 제일 큰 어떤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잇몸 치료를 하는 단계들별로 해서 조금 더 지난번 작년에 해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스케일링 잇몸 치료 많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하는 거 하고 잇몸병, 잇몸 치료하는 것 그리고 관리하는 요령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스케일링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들 치과에 오시면 기계를 가지고 물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잇몸 염증, 잇몸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잇몸 부분 깊숙이까지는 이제 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스케일링이라 그러고요. 이 치석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고 제대로 양치를 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양치를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치태, 음식 찌꺼기들이 붙어서 생기는 치태가 생기게 되고 그 치태가 생기는 거에서 또 굳어져서 치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음식이 먹었을 때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세균들이 자라서 그 세균들이 충치를 일으키고 또 그 음식 찌꺼기들이 붙고 또 모든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게 이제 치석을 만들고 그러면서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속에 있는 치석 속에 있는 우리 균들 결국은 이렇게 독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그 독성 물질들이 뼈를 이렇게 녹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석이 염증과 궤양을 발생시킨다. 우리가 보면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 치석은 세균들이 생산한 독성 물질을 저장하고 거기는 세균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성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이 결국 내려앉게 되니까요. 결국은 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건강한 그 잇몸은 이렇게 분홍색, 조금 빨간색을 띠는, 그러니까 붉은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선홍색을 띠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건강한 잇몸 분홍색을 띠고 피가 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기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기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잇몸 주위를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눌러봐도 피가 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치석이 쌓이게 되면 치연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치연염인데요. 우리가 치석이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치연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회복이 거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잇몸이 빨개지고 양치질할 때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나는 단계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입냄새가 날 수 있고 음식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방치하여서 염증이 심해지면 결국 이제 치주염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치연염 상태, 중간에 건강한 치아, 치연염, 치주염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그 치연염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치아가 흔들리고 뼈가 전체적으로 녹아내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건강한 잇몸이라고 보여지면 이쪽까지 가서 이렇게 뼈가 내려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치주염이라고 그러고, 이 상태가 되면 치아가 이제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치아가 흔들리면서 못 씹고 빠지는 형태를 우리 풍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누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치석 제거술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고요. 오늘은 치연 소파술, 치건 활택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치료 중에 잇몸 안쪽까지 염증 조직과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들인데요. 치연 깊숙이까지 하고 음식물들도 제거하고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마취를 보통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기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구들인데요. 이 기구를 가지고 잇몸 치아가 있게 되면 여기 치아가 붙어 있는 부분들, 여기 잇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염증을 긁어내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기본적으로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할 때는 잇몸 안에 깊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보통은 시행을 해서 하게 되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나 성인병들 때문에 아스피린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케일링 할 때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잇몸 깊숙이까지 치료를 해야 될 때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들은 끊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은 1년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몇 번이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방문하셔서 치석 제거, 일본적인 잇몸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깊이가 깊다, 또 치석이 안에까지 많이 내려가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건 활택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또 거기도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진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진료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렴하면서 좋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하면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랑 돈도 많이 들지만 자기 치아가 제일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를 특별하게 염증이 뿌리 속까지 깊이 염증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자기 치아를 치료를 해서 살려서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잇몸 질환은 체크리스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잇몸은 빨갛게 붉고 충혈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빨간색으로 가지는 거는 출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분홍색, 선홍색 종류들이 그래도 조금 밑으로가 좋은 어떤 잇몸을 가르쳐 줍니다. 잇몸을 만지면 통증이 있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그리고 충치는 없지만은 구취가 심하다든지,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길어진 느낌이 난다든지,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잇몸 질환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1년에 꼭 한두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꼭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미국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환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장필규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진님 고맙습니다. 치주 질환도 유전성이 있나요 했는데, 예, 유전적인 영향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후천적인 영향들, 관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약하게 타고났다면 그러면 그것만큼 더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게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퀴즈 풀어보시나요? 자, 건강한 잇몸의 상태는 아주 빨갛고 양치질할 때 피가 안 나. 이렇게 표현해, 조금 이제 아주 빨갛다, 분홍색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잇몸이 안 좋으면 분홍색이고 구취가 날 수 있어, 잇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분홍색보다는 빨간색 쪽으로 택하면서 피가 나는 거죠. 스케일링을 꾸준히 하면, 검진을 받는다면 크게 아플 일은 없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시겠죠? 잇몸 질환은 크게 아프지 않아 잇몸에 피는 날 수 있는 거니 방치해도 돼 이렇게 표현했죠. 안 되겠죠. 잇몸에 피가 난다는 것, 또 냄새가 난다는 것, 전부 다 이제 염증으로 인한 소견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내가 스케일링을 한번 하러 갔더니 너무 아파. 치석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그게 아파서 가기 싫어. 몇 년간 또 있다 보면 치석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또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아픈 증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사실은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깊지 않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할 때에 조금 강도만 조정하면, 그리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특별히 많이 아프고 그렇지는 않는 스케일링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케일링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조금 시릴 수 있는데,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 또 다 괜찮아지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양치질을 하시고 관리하시다가, 거기서부터 안 되는 부분들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현님 고맙습니다. 강영미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미보 치약을 또 다시 이제 더 개선하고 기능을 더 향상시키고자 해서 지금 현재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로 해서 이제 5차 테스트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치약이 이번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제 출시를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양치질에 대한 소중함, 양치질을 잘하고 어릴 적부터 습관이 잘 되어진 형태, 그 경우에
결국은 치아 건강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양치질하는 습관, 그것에 이제 좋은 치아, 좋은 칫솔, 또 치간 칫솔, 치실, 구강용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아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구강용품을 잘 다루시는 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치아가 건강합니다. 보통은 사용하는 사람이 한두 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거의 안 하시는 분들, 양치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치아 상태가 대부분 안 좋고, 또 선천적으로 잘 타고 나셔서 거의 관리를 잘 안 하는데도 건강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치아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주위에 잘 말씀해 주시고 가족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믿고 찾을 수 있는 치과를 근처에서 선택하셔서 가셔서 잇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꾸준히 정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정답을 맞춰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요, 저희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요.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또 구강용품들은 우리 네이버 치사몰 또 쿠팡 여기에서 이제 구강용품들을 잘 준비해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 건강 아무 이상 없을 때, 젊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질환보다도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질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치아, 건강한 삶 유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잔소리 같아도 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주셔서 치아 관리를 잘해서 치아를 미리미리 양치질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치아,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